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날리는 절박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국을 압도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트럼프. 제국주의 시대 중국이 당했던 굴욕의 100년을 복수하고 중국몽을 이루려는 시진핑. (2025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군함을 찍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맞서는 미 해군은 중국 해군보다 숫자는 적지만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몸집이 커지고 있는 중국 해군과 미 해군이 대결을 벌인다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런데 미 해군이 불리할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의 주장이 최근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해상전 역사에서 수적으로 많은 쪽이 승리했고 수적으로 비슷한 경우엔 전략 또는 지도력이 우세한 쪽이 이겼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냉전에 이르는 역사상 28번의 대표적인 해전. 단 3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양적으로 큰 규모의 함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분석. 12척의 함선으로 133척을 이긴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같은 승리는 지극히 예외적이란 의미입니다. 거기다 미국에게는 발등에 불이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AI 분야의 최강자였던 미국. 그런데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생성형 AI 모델은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딥시크의 R1은 다양한 수학과 코드, 추론 작업에서 미국의 챗 GPT 신형 모델을 능가하거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중국 제조 2025의 성과였습니다. 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 10개에서 중국의 기술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중국의 야심만만한 산업 정책인 중국 제조 2025. 만약 중국 제조 2025가 계획대로 달성된다면 이제까지 미국, 한국, 일본의 기술에 의존해왔던 중국은 더 이상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기술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고 그때는 진정한 패권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초반 대영 제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등극했던 미국.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끌면서 자유진영의 리더로 부상했고 원조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의 냉전에서도 승리하여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던 미국. 그랬던 미국이 21세기 초반 들어와서 강력한 도전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도전자는 바로 중국.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의 중국은 사실 미국이 키워준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한방. 그것은 바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이었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 없이는 아예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공산당 독재의 중국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도전자로 부상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결국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 포용론이 옳다. WTO 체제를 구축한 미국은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오도록 도왔고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시장 접근권을 획득했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중국의 성장세는 말 그대로 용의 승천을 방불케 했습니다. 2007년에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더니 2010년에는 일본까지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만약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 시장에 중국산 제품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중국은 결코 대규모 제조업을 키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기적은 미국 덕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은 중국에게 이런 기회를 깔아준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의문입니다. 6.25 전쟁에서 적으로 만났던 미국과 중국. 도대체 미국은 왜 중국을 도와줬던 것일까? 최근 바짝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는 필수적인데요. 요즘 주변을 보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충분히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30년 동안 산삼만 연구했다는 건강식품계의 에르메스, 백진삼은 어떠신가요? 저도 일주일을 먹어봤는데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질 정도로 피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971년 핑퐁 외교로 시작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그리고 1979년 미국과 중국은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미국의 전략적, 안보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치열한 냉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은 소련과 밀월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한다면 소련을 고립시키고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겠다는 미국의 판단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적의 적은 친구라는 계산. 중국이 세계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정치 민주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른바 중국 포용론은 미국 내에서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의 WTO 가입을 사실상 결정지은 사람이 바로 클린턴 대통령. 1970년대 이후 중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의미심장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WTO 가입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은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도 수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클린턴의 이 발언에 동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미국 시장을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 공산당 자체를 변화시킬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중국.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덕에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었지만 정작 미국 제품 수입에는 인색한 국가. 결국 순한 양이 되라고 키워줬는데 주인을 위협하는 늑대가 돼버린 중국.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제조업 능력은 가히 세계 최고 넘사벽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항공모함을 일주일에 한 척씩 찍어낸 최강의 생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세계 최고의 제조업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미 해군 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2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기술에 있어서도 미국을 바짝 추격하거나 딥시크에서 보듯 미국을 이미 앞지른 상황. 중국이 제조업에 이어 기술 굴기까지 성공한다면 미국에겐 악몽이 될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날리는 절박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국을 압도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트럼프. 제국주의 시대 중국이 당했던 굴욕의 100년을 복수하고 중국몽을 이루려는 시진핑. 미국과 중국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관세 폭탄을 서로를 향해 쏘아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시간은 중국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공 내전 당시 마오쩌둥은 섣부르게 싸우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상황이 유리해졌을 때
최후의 승리를 차지할 수 있다며 지구전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구전 끝에 마오쩌둥은 승리했습니다. 트럼프는 어차피 4년이 지나면 물러난다. 어공이 어떻게 늘공을 이길 수 있겠는가? 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아니면 중국의 패권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 미국이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1957년 10월 스푸트니크의 성공적인 발사. 과학기술에서 미국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해온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 스푸트니크 쇼크는 미국을 각성시켰습니다.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미국. 미국은 이제까지의 창의성, 흥미 위주의 교육에서 기초 학문을 강조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교육 목표를 바꿨습니다. MIT, 스탠포드, 버클리는 바로 이때부터 세계 과학 분야 교육과 연구의 메카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또한 스푸트니크 쇼크의 산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개혁이 있었기에 미국은 미소 냉전의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억 인구가 모바일 뱅킹을 하는 중국. 중국에서는 빅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자체가 21세기의 소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만만치 않은 적수를 만난 미국. 20세기 스푸트니크 쇼크를 극복했던 미국은 21세기 차이나 쇼크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국은 미국을 제끼고 기술 굴기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둘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운명이 정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